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울 것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이 확률의 덧셈 정리 단어는 이제 크게 따진다라고 하면 알아야 될 게 배반 사건이랑 배반 사건과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또 지금 초점이 또 잘 안 맞기 시작하네요. 예, 배반 사건하고 여 사건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왜냐면 특히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배반 사건이에요. 생각보다 배반 사건은 말이 어려워서요. 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일단 배반 사건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시를 하나 표현을 할게요. 예시. 한 개 주사위 던지는데요.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걸요. 짝수 눈이 나오는 걸 이제 사건 A라고 하고요. 사건 A. 그 다음에 3의 약수. 3의 약수가 나오는 걸 이제 우리가 사건 B라고 하기로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대로 한번 나열을 해본다고 하면 사건 A는요, 짝수 눈이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2, 4, 6이 나와야 할 거고요. 3의 약수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나오는 게 1이랑 3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럴 경우에 만약에 A 교집합 B를 구해라고 해요. A 교집합 B. 이 얘기가 뭐냐면 그죠? A와 B가 동시에 이제 만족하는 뭐 그런 걸 찾으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 4, 6이고 1, 3이에요. 서로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겹치는 게 서로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배반 사건. 이게 우리가 배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누굴 배신하다 뭐 이런 말로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려운 그런 건데,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서로 만족이 되지 않을 때, 그때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겹치는 게 없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강의에 그걸 올려드렸어요.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올려드릴 때 약간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표시했나? 이렇게 있으면 A랑 B가 있으면 이 겹칠 경우는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랑 이거를 더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한 번을 빼줘야 숫자가 안 겹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배반 사건 같은 경우는 서로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게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합사건을 한다고 하면, 합사건이란다. 확률의 덧셈 정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얘는 우리가 A 합집합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경우는요, 확률이 A의 확률을 더하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을 확률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확률상. 근데 이렇게 서로 배반 사건일 경우는요, 배반 사건일 경우는 합집합 A 합집합 B가 그냥 이렇게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실 외워두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때는 사실 이게 외워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무조건 합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겹치는 게 서로 없으면, 겹치는 게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숫자의 개념으로 치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사실은 이제 요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취급이냐, 공집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랑 같은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중하위권의 학생들을 보면 특히 문과 기준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요거는 하나 좀 했고 요것도 하나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다 지워둘게요. 이렇게 중하위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더 간단해 보여요, 학생들이 보기에. 왜냐면 A랑 B를 더한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A랑 B를 더한다라고 하면, 그죠? A랑 B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좋아한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그런데 이거는 배반 사건일 때만 해당되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죠? 요게 일단 먼저 선행 학습이 돼야 돼요, 사실. 겹치는 걸, 중복되는 걸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건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를 중점으로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외운 다음에 중복되는 게 없을 때는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편하다고 요것만 외워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계속 시험을 못 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일 때라고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수능으로도 이게 배반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1, 2, 3, 4, 5번 정도 수준에서 뭐 배반 사건이다, 뭐 배반 사건일 때 뭐 어떻게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그래서 배반 사건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제 문제 풀기에 딱히 엄청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교과서나 아니면 센 수준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이거 이상의 난이도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수능으로 올라가고 이러면 또 서로 뭐 어떻게 좀 더 꼬아내고 그럴 수가 있어가지고 난이도의 뭐 증가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개념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여사건. 여사건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집합 단원을 배울 때 예전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뭐 그거랑 같아요. 예, 그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건이 뭐 A가 있었다고 치면요, A에 요 표시를 해주는 게 A의 여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표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걸로 딱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사건은 이거고요. 여사건의 확률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사건 A에 대한 확률은 요거예요, 그죠? PA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여사건은요, 우리가 전체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고 배웠냐면 1이라고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그죠? 사건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은 0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한 상태에서 0과 1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 A가요, 일어날 확률이 우리가 요거라고 배웠습니다, 저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모든 경우의 수 다 더한 거거든요.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한 거야. 그래서 1 빼기 A라는 확률을 해주면은 A가 아닌 다른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가 있고요. 전체 뭐 S라고 할게요. 전체 S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그죠?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적어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문제에서.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이랑 매우 밀접하게 적혀져 있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라는 개념과. 제가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적어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사실 뭐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요런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은 꼭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뭔가 원래 방식대로 풀어나가기가 귀찮을 때 이제 적어도 개념을 써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함정이 낚일 수도 있어요. 요즘 수능 자체가 뭔가 난이도가 범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범위가 주는 대신에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이런 개념을 쓰는 게 맞는데, 적어도란 말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을 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 자체는 뭐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 문제에 숨어있는 여사건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문제에 숨어있는 배반사건이라는 표현,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더하기를 덧셈 정리를, 확률 덧셈 정리를, 이걸 베이스로 생각을 할 것, 그런 게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개념들을 문제에서 학생들이 읽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럼 이걸로 일단 간단한 설명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문제도 제가 지금 풀어드리기가 힘든 게, 문제마다 계속 적어도라고 하는 표현, 배반사건이라는 표현이 다르게 나와요. 계속. 그러면 그거를 계속 보여드리기가 힘들거든요. 본인 스스로 이제 지금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문제 틀리더라도 이 정도 알면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면서 감이 잡혀요. 대신 머릿속에서 이런 게 배반사건이야, 이런 게 여사건이야 라는 걸 계속 찾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약간 확률 파트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